이렇게 오스만 제국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동유럽에는 그 주민들한테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병 같은 게 돈다 이런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체에서 뭔가 전염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전염병,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동유럽 주민들은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위생이 붕괴된 환경 속에서 결핵과 발진 티푸스가 곳곳에 퍼졌고 한때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 또 천연두까지 동유럽 지역에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이제 극도의 공포심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느냐? 바로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증상들 때문입니다. 어떡해. 아우 이건 안 돼요. 이게 피부가 벗겨지면서 그 아래 붉고 생생한 살이 드러나거든요. 어떡하냐. 게다가 죽기 전에 고열이 일어나잖아요. 햇빛을 피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려는 습관까지 생기는 것이죠. 뭐 흑사병은 더 끔찍하죠. 흑사병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으로 사람들이 죽었을까? 썩어요. 썩는 것도 있습니다. 까맣게. 맞습니다. 까맣게 괴사되고. 손가락, 발가락 등이 까맣게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입가, 코, 항문 등 우리가 신체 구조로 돼 있는 모든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증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자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때는 의학이 발전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태워야죠. 네. 태워 화장. 태울 것 같아요. 악령이 깃들었다 생각해서 막 그 퇴마의식 이런 거 하지 퇴마의식. 않을까요? 지금 다 비슷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덤을 열어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부검을 하는 건가?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이때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었는데 무슨 장면이요? 각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간 안에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썩어 있죠. 부패하고. 근데 안 썩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설마. 무덤 속 시체들이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어떡해? 아니 원래 멈춰야 되지 않아요? 피가 다? 그러니까요. 간뚜껑을 열어서 죽은 시체의 비강에서 또 귀에서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떡해. 자, 이미 죽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 시체 모습입니다. 막 혈관이 보여요. 그리고 그 몸이 좀 부풀어 올라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창에 있어. 배가 크게 부풀어 있고 마치 혈관에 피가 다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들은요, 부패하는 과정 속에서 가스가 차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입과 코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 부푸는 거. 게다가 특히 발칸반도의 산악 지형은 기온이 매우 낮고 땅이 차갑습니다. 시신이 쉽게 썩지 않는 거죠. 문제는 죽은 사람을 제대로 묻을 여유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14, 15세기에는 오스만 터키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전장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시신을 멀리 옮길 인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입구나 교회 바로 근처에 공동묘지를 급하게 만들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에 얼어붙은 땅 쉽게 이게 뚫리나요? 이게 안 되죠. 안 파이죠. 그러니까 깊게 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이 시신들을 얇게 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관이 튀어나오겠네, 막. 맞습니다.
비가 오거나 흙이 조금만 실려 내려가도 관과 시신이 다시 땅 위로 올라오는 사건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시체가 되살아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마을에서는 수십 구의 시신들이 한 구덩이에 놓고 묻혀지는 일들이 아주 흔했거든요. 이렇듯 사람들은 쌓여있는 시신을 보는 환경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이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문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밤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었죠. 어허.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 전쟁, 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17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댄 크로아티아의 이스트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살던 농민 유레 그란도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 둘을 둔 평범한 그 농민이었는데 1656년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성당 묘지에 묻혔죠.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과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그 사라져서 돌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겠죠. 나 그 사람 봤는데 어제? 죽은 거 맞아? 맞습니다. 밤마다 죽은 유래가 마을을 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에 죽은 양을 짊어지고 어깨에는 검은 고양이를 얹은 채 웃으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검은 고양이는 알다시피 기독교적 사고관으로 보자면 저주? 그렇죠. 악마의 사자, 악마의 저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래가 어떤 집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며칠 안에 그 집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사람들이 정말 믿었을까요? 말이 안 돼. 저는 이해 아닙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그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믿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유래의 아내의 결정적인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지? 유래 아내가 죽은 남편이 밤마다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또 성적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공포가 무려 16년 동안 이어지게 되거든요. 16년 뒤인 1672년에 마을의 행정관 그리고 그 신부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 유래의 무덤을 파보자. 파헤치기도 결정한 것이죠. 엥? 뭐야? 자, 관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또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대체 뭘 봤을까요? 안 썩었어. 없어. 시세. 이 사건에 대해서 1689년 슬로베니아의 한 학자가 지역 백과사전이거든요. 그 까를로니아 공국의 영강이라는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무덤을 열어보니 16년이나 지났음에도 시신은 거의 썩지 않았고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붉고 윤이 났으며 입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회의 끝에 그들은 그의 가슴에 말뚝을 박았고 그 순간 시체가 크게 비명을 지르며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쵸. 어떻게 16년이 지났는데. 자, 무덤을 열자 붉은 뺨을 유지한 채 웃고 있는 유래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놀래서 십자가를 보이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나무 말뚝을 박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뚝이 시신의 피부를 뚫지를 못합니다. 계속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도끼로 놀래서 유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뚝을 박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박혀요 이번에. 말뚝이 박히면서 시신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무덤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그 간 속으로 피가 쏟아졌던 것이죠. 곽재식 박사님, 이 시신에 말뚝을 박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이렇게 움직이는 유령이다, 괴물이다, 힘을 가진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고정을 해야 되니까 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못 일어나게 하려고. 예. 자, 그런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몸속에 생겨있던 여러 가지 가스 이런 것들이 말뚝을 박음으로 인해서 그 구멍으로 새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압력이 빠지면서 피도 나오고 이런 일도 발생하고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과정에서 비명이다. 무서워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들릴 수 그런 있으니까. 소리 들으면 와 이거 시체가 비명 질렀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로 정착이 됐겠죠. 교수님 이후 마을에서 있었던 그 괴현상은 사라졌습니까? 네, 이후 마을을 덮쳤던 죽음과 개연상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또 괴담이 또 생기겠어. 그리고 이 기록에서 유래는 스트리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스트리고이. 뭐지? 그러니까 약간 인간 같은 괴물? 해골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되게 악당처럼. 멋있는데요? 스트리고이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완전히 죽지 않고 무덤에서 되살아나서 간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존재였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서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아, 자, 스트리고이의 특징은 밤과 어둠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 유령 아시죠? 유령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죠. 근데 반면 스트리고이는 밤이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괴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진 직후부터 다음 날 새벽, 즉 첫 닭이 울기 전까지 무덤 밖을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새벽이 오면 이들은 반드시 자신의 무덤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제 시간에 돌아가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스트리고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아까 그 병 걸린 사람들 아니에요? 아 원한이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한 한이 있는 사람. 네, 바로 사고로 죽은 사람, 살인, 자살 등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거나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아기들도 역시 스트리고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산했거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기들, 양막을 뒤집어 쓴 채 태어난 아기들, 그리고 털이 많은 아기. 이런 아기들은 스트리고이가 될 거다라면서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세르비아 등 동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태어난 아기도 스트리고이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갖고? 이걸 어떻게 갖고 태어나지? 정답. 네, 규현 씨. 악인데 털복숭이야. 수염을 이렇게 쫙 여기 이렇게 딱. 수염을 갖고 태어난다. 수염을 와. 아, 그것도 스트리고이의 일종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오답입니다. 예. 정답. 네. 아기인데 네. 태어나자마자 이가 있어요. 오. 치아가 이렇게. 재성 씨, 정답. 와, 그렇다 맞네. 예, 바로 근데 그런 아이가 있어요, 진짜? 네,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무기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되게 이상하긴 하다. 이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악령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했던 것이죠. 치아는 생물학적으로 물어 뜯고 씹는 도구잖아요. 근데 젖을 먹어야 할 갓난아기가 날카로운 치아를 가졌다는 것. 이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피를 흘리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포식자적 암시로 읽혔던 것입니다. 아니, 박사님 그럼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있는 아이는 과학적으로 어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왕왕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선천치라고 해가지고 부르는 명칭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게 이가 원래 자라나야 될 말하자면 이의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는 충분히 좀 깊게 묻혀 있어서 그게 자라면서 이제 이가 이렇게 돋아나야 되는데 이 치아 씨앗의 이 위치가 좀 잇몸 바깥쪽에 너무 가깝게 있으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때도 좀 이렇게 이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유전적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개인차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뭐 전혀 그런 건 아니.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스트리고이라고 불렸던 이 괴물은 어떻게 뱀파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일까?